네, 시작하겠습니다. 그 1강에서는 지금 이 녹화하신 건 다 아시니까 되기 신체 섹슈얼리티에 관련해서 좀 강의를 드렸어요. 강연을 했죠. 근데 이제 저희가 되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되기가 제가 여기도 이렇게 좀 썼는데 사실은 이제 드브니에 이게 이제 되기로 번역을 하고 또 becoming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becoming이라는 어쨌든 영어로 된 그 말들이 되기라는 말에 더 이렇게 한국어적인 느낌? '뭔가 되어 가는구나.' 뭐 이런 식의 그 생각들하고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이 되기가 사실은 생성이라는 점이 점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더 포커싱을 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생성이라는 사실을. 이거는 이제 어제 제가 강의가 끝나고 나서 '아 이런 말을 좀 더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꼭 말씀을 드리는데 음 제가 어제 강의 마지막에도 좀 말씀을 뭐 어제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1 강. 1 강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되기라는 개념이 그저 어떤 사물이 되어가는 변화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술적인 양상? 어떤 사물들이 되어가는 그런 변화하는 것이다라는 걸 기술하는 것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뭔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늘 여성 되기에 관하여라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되기가 어떤 사물이 변화하거나 아니면은 '모든 만물들이 변화한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사실들로 이해했을 때 되기가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을 좀 우리가 놓치기가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되기가 생성이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그 지금 제가 앞서 이 강연 전에 잠깐 그 청계고원의 번역자이신 김재인 선생님하고도 잠깐 인제 선생님의 노고를 칭찬을 드리면서 말씀도 드렸는데 거기서 인제 생성이라고 번역을 어떤 면에서 하셨어요, 되기를. 근데 이 생성 근데 저는 그게 되기가 사실 생성이고 생성이 되기라는 사실을 좀 이해해 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 생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간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개체의 시간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그 시간이 음 그 보통 우리 같이 하나의 자기를 개체로 인식하는 존재에게 있어서 특히나 이제 유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생명을 지닌 유한 양태 뭐 이런 존재들 복합적인 유한 양태에게 있어서 어 그 시간은 가역적이라기보다는 비가역적이죠. 그러니까 계속 흘러가는 걸로 느끼죠.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 생성이라는 사실은 되어 간다는 사실은 미래로 흐르는 우리가 봤을 때 아직 오지 않은 어떤 비가역적인 시간의 미래로 가는 그 양상들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생성이나 되기가.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인제 그 들레즈와 가타리가 앙띠오이디푸스와 청개의 고온을 썼을 때 좀 생각해 볼 되게 중요한 사실이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들레즈 가타리를 포스트 모던한 철학자들 사상가들로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나요? 뭐 그런 평가들에 다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모더니즘이 혹은 근대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근대가 갖고 있는 상황들을 진단하고 그로부터 벗어나거나 혹은 해체하거나 뭐 그런 혹은 새로운 걸 구축하려고 하는 작업들을 했던 그 일련의 철학자, 사상가 계열들에 속해 있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근대의 가장 좀 근대성을 비판한다고 했었을 때 가장 큰 지점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그 들레즈 가타리가 대결하려고 했던 어쨌든 사상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선은 가장 큰 사상가는 헤겔이고 두 번째는 락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청계의 고원과 앙뜨오이디푸스에서. 근데 왜 그럴까? 특히 헤겔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헤겔에 대해서는 그 차이를 부정으로 생각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해겔에 이르러서 역사의 진보, 역사는 진보한다. 근데 가장 큰 그 근데 큰 기여일 수도 있고, 근대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게 역사는 진보한다.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진보에 대한 확신, 그리고 진보를 담재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 그쵸. 대문자 주체로서 인간, 역사의 주체로서 인간이라는 개념이 그 근대의 저는 제일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하다라는 건 그것들의 뭐 소망을 여전히 담재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근대성의 가장 중요한 태제인 것 같아요. 진보서사. 진보할 것이다. 그 진보에 다다를 것이다. 미래는 진보할 것이다. 그 미래의 진보는 자유의 획득일 텐데 그 자유는 필연적일 것이다. 그죠. 진보 인간이 그 진보하는 그 미래에 어떤 그 자유라는 걸 획득할 것이다. 이런 확신들. 이게 저는 근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어쨌든 가장 중요한 논의이고, 해겔이 자신의 어쨌든 역사 철학 안에서도 그걸 확신하고자 했고, 그 해겔의 역사 철학 이후에 뭐 막스 뭐 혹은 많은 근대의 그런 사유들을 공유한 사람들이 똑같이 해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근대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특히나 여기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이 강연에 함께하고 계시는 특히 젊다란 말도 참 그러네요. 요새는 세대를 부르는데 밀레니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Z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특히 Z세대나 밀레니얼한테 "역사는 진보할 것 같나요? 세상은 더 나아질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되게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 그다음에 되게 많은 분들이 되게 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의 말이 이런 거예요. "망했다? 다 망했어." 뭐 이런 말들을 굉장히 쉽게 하는 말로 써요. 처음에 저는 적응을 못 했어요. 제가 밀레니얼이나 Z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X세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저도 망했다는 말을 써요. 그리고 막 요새 많은 어쨌든 그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거는 빙하가 녹아내리는 거, 이제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특히나 지금같이 저희가 줌으로 이렇게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팬데믹 상황 같은 걸 보면서 어 '더 나아진다.'라는 그런 확신들보다는 어찌 보면은 더 나아지지 않고 '조금씩 우리가 사멸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 혹은 인간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인간이 인간을 믿을 수 있을까? 인간이란 존재를?'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과연 미래, 그러니까 미래, 생성과 관련되어 있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진보나 아니면 다달아야 될 목적이라는 것들이 상실된 그런 상황에서, 그래 목적이 없다 손치더라도, 진보한다라는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보통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보통은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죠. 목적도 없고 진보하지도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아, 세상에 살 가치가 없거나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혹은 되게 허무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대체로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인간의 흔적들을 봐라. 인간이 해온 흔적들마다 다 폐허를 만들었다.' 어 뭐 아우슈비츠의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과학이 갖고 있는 문제들, 특히나 2차 세계대전 종전이 원폭으로 마무리됐다는 사실이 주는, 원폭을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굉장히 크게 기여했던 과학자 오펜바워가 "난 드디어 어 죽음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주로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해서 이 미래라는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소위 말해서 '죽음 앞에 선 존재'라는 그런 이야기들로 '우린 죽어가는 존재야.'라는 방식으로 미래와 생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 되기가, 그러니까 들레즈가 여기서 저는 좀 되게 들레즈와 가타리가 했던 작업들이
좀 강조돼야 될 측면들이 바로 그런 방식에서 근대성을 비판하고 근대성을 넘어서려고 하고 근대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근대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그 비판에 뭐 빠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태까지 우리가 인간에 대해 확신이 없고 진보 서사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했던 그런 상황에 그런 인간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전부는 아닐 수 있고 그 그러한 인간 아닌 뭐 니체식 얘기하면 초인일 수도 있겠죠. '새로운 존재 방식을 창안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정말로 근대가 얘기하는 인간이 정말로 본질적이고 실체적인 거라면 그 본질적이고 실체적인 인간에 대해서 확신할 수도 없고 믿음을 갖기도 어렵죠. 왜? 그냥 과거에 해온 일들만 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과거에 해온 일들이 바로 결과로 미친다라고 상정을 딱 해 버린다고 했을 때 근대의 사유에 따라서 인과론적인 사유에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일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고 지금의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 미래의 우리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혹은 뭐냐면 '우리는 허무주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인간일 것이다.'라는 절망에 되게 휩싸이기 쉽겠죠. 근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들레즈 가타리가 해온 앙띠 오디푸스나 청계의 고온에서의 작업은 근대적 의미의 인간이라는 존재 방식에 대해서 비판하고 특히나 허무주의와 진보라는 어쨌든 환상 속에서 일종의 복종의 체계들을 계속 구축하고 있는 바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그 복종의 체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적인 장치들이라는 게 어떠한 것인가, 권력 장치가 어떤 것인가들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거기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실은 새로운 존재 방식, 새로운 생성의 가능성들, 그다음에 방법들을 좀 모색하려고 했던 것들이 안티오디푸스와 청계의 고원에서의 주요한 작업이 것이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바로 되기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성, 미래의 생성, 그 미래의 생성은 인간이 원래 살아온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 방식을 창안하는 방식, 그 방식을 되기라고 어 지금 칭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되기는 그저 어떤 어 유한한 양태들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생명체들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사실들 그쵸. 그런 사실들을 기술하거나 그 사실들을 그냥 단순히 설명해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근대의 그런 체계들을 비판하고 넘어서면서 어떠한 방식들로 그로부터 이탈하여 복종이라든지 아니면은 계속 기존의 인간으로 계속 구축시키려고 하는 바에서 빠져나와 그 빠져나옴으로써 그걸 빠져나오면서 그 빠져나온 힘들을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제안들을 좀 모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했을 때 되기라는 건 굉장히 정치 윤리적인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무주의가 아닌 우리가 허무주의를 굉장히 허무주의적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그래서 허무주의가 결국은 무도덕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위선이 싫다. 위선은 싫다. 차라리 위약이 낫다.'라는 선택으로 빠진다든지 '위선적이지만 않으면 좋다.'라는 방안으로 끝내지 않고 새로운 존재 방식들을 창안할 수 있는 것들이 위선이냐 위약이냐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서 어쨌든 되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개가 아니고 많이 좀 얘기가 됐는데 그 안에서 좀 중요한 좀 글들을 제가 쪼끔 이렇게 발췌를 했어요 오늘은 청계의원에서. 근데 여기서 그러면 그런 제가 지금 되기라는 게 굉장히 그렇다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용기를 사실은 요구하고 있죠. 큰 용기와 어찌 보면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의 존재를 믿어보기를 요구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실은.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어처구니 없이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들레즈가 그런 점에서 이 되기가 기존의 인간의 어쨌든 유형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존재 방식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되기의 양상으로서 여성 되기라는 것들의 그 말들을 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해 보죠, 우리가 오늘은. 제가 오늘 좀 배웠어요. 주석 작성.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생성되기는 누군가가 가진 형식들, 누군가가 속해 있는 누군가 속해 있는 주체,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기관들, 또는 또 누군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들에서 시작해 입자들을 추출하는 일이다라고 지금 청계고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좀 중요한 말은 이 기능들에서 시작해서 전 주석이 잘 안 되나 봐요. 여기 되네요. 기능들에서 시작해서 입자들을 추출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되기의 방식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할 때, 우리가 변증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서의 않는 방식이고 변증법적이지 않은 방식. 그 변증법적이지 않은 방식인 무엇일까라고 해서, 변증법은 주로 모순을 동력으로 그 다음에 지향이라는 발전 체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대 체계 안에서 투쟁, 그렇죠, 투쟁. 그러니까 A와 not A가 모순적인 상황이죠. 함께 존재할 수 없잖아요. 사실 존재할 때 A인 것과 A가 아닌 것이 함께 공존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이 모순의 상황인데 서로가 상호 침투를 해서 그 다음 단계인 지향 단계로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쟁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러글이라고 하는 투쟁 상황이라는 것들은 운동의 기본적인 양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변증법 안에서. 그러면 되기도, 그러면 그렇게 되기를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변증법적인 상황으로 이해해 버린다면 무엇에 반대한다. 안티놈이라고 하죠. 내가 어떤 형식들, 주체들, 기관들, 기능들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그로부터 시작해서라고 써 있는 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로부터 반대한다. 우리가 보통은 그 디알렉틱한 방식의 핵심은 무엇을 반대한다. 난 쟤와 절대 달라. 이렇게 정말 다르다. 저 적과는 함께 있을 수 없다. 적과 적이 아닌 자, 전선을 정확히 나눠서 적이 갖고 있는 어떠한 요소도 갖고 있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되기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적대하는 방식으로 되기는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 기능들로부터 시작하죠. 근데 거기에서 입자들을 추출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자를 추출해서 무엇을 하냐? 그 안에 그 입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아예 없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되기가 아닌 거죠. 그렇죠. 어딘가로부터 안티노미, 나는 반대해, 절대 달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냐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뭔가를 추출하는 일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뭐냐면 뭔가 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여기서 이제 그램 분자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램 분자적. 그 뭐냐면은 분자가 있으면 분자를 양화한 단위, 분자를 양화할 수 있는 단위로 이제 양적으로 셀 수 있는 단위로 만드는 것들 그램 분자적이라고 얘기하고, 분자보다 더 큰 단위죠. 그럼 그 얘기는 양화시킨다라는 것들은 어떤 단위로서 체계가 있는 거죠. 근데 그로부터 추출을 하는 일이에요. 분명히 뭐냐면 어디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아니고, 추출해서 그 사이들에, 추출하면 뭔가 이렇게 막 어떻게 되겠어요. 단위 체계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로부터 추출해 버리면 그 안에서 분자들이 막 운동을 하겠죠. 그 분자들이 다 똑같냐? 그렇진 않겠죠. 그들의 운동과 정지, 빠름의 느림의 관계들을 누군가가 생성하는 그런 관계들로 새롭게 다른 관계들의 양상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런 의미에서 생성되기는 들레즈가 여기서 욕망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욕망의 과정이다.
그러면 이 욕망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는 이 욕망의 과정은 어떤 목적을 절대 향해 있는 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 추동되는 욕망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처음에는 추출하는 일, 그리고 그로부터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들레즈가 근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그럼 나는 근대에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모든 유형들, 근대의 모든 산물들과 적대전선을 이렇게 피고 그 반대에 쓰겠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근대의 모든 그런 산물들을 다 거부하겠어. 탈근대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 난 거기에다 전선을 딱 치겠어.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할 새로운 걸 만들어낼 거야라는 방식이 들레즈의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작동한다면 그거야말로 어떻게 되냐면 가장 근대적인 형식들을 똑같이 모방하는 거죠. 진보라는 이름으로, 혹은 더 나아지겠다는 이름으로. 오히려 문제는 왜 근대성으로 묶여져 있는 그것들을 이렇게 그 관계들을 해체하기보다는 저는 추출한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로부터 이렇게 그 근대성 안에 묶여 있는 그 힘들을 좀 느슨하게 해서 그로부터 뭔가 자유롭게 할 것인가.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가? 근데 가능하죠. 왜? 이제 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들레즈는 여기서 굉장히 이제 들레즈는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유물론자? 물질론자라고 얘기할게요. 물질론자로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하는 존재들을 이해했을 때 파퓰레이션, 개체군으로 보통 이해하죠.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야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인간은 다양한 인간이, 개체군이라고 하는 파퓰레이션 안에는 다양한 개체들이 있죠. 개체들의 합을 우리 인구라고 하는 개체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가장 추상화된 값 있잖아요. 평균값. 평균값, 가장 우리가 이게 수치로 그렸을 때 가장 많은, 그쵸? 양이 있는, 그 양에 속해 있는, 가장 많은 단위에 속해 있는 존재들을 평균값에 많이 속해 있겠죠. 그런 존재를 우리가 인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인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추상화된, 수치화된 존재에 불과해요. 근데 만약에 인간이라고 속해 있는, 예를 들면은 개체군의 가장 이제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는 서로 뭐예요? 섹스를 해서 그다음 제너레이션, 그다음 세대를 낳을 수 있을 때 개체군의 최소 단위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은 뭐냐면 굉장히 그 개체들의 특징을 봤었을 때 가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가장 끝에 있는 존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평균값에서는 굉장히 멀지만 인간이라고 묶여 있는 그 단위 속해 있어요. 그럼 이들은 경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들이 경계에 있다는 거는 뭐야? 느슨해질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들에 대해 되게 들레즈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경계들. 여기 이게 별종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가장 소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가장 뭐냐면은 그램 분자에 묶여 있지 않고 분자적으로 흩어질 수 있는 이 부분들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럼 이들은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속해 있었어요. 다만 느슨해지면서 뭐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좀 더 다른 게 들어올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다른 게 들어오고 다른 거랑 섞이기 시작하면 평균값도 좀 바뀌겠죠.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렇지 않나요? 평균값도 이후에는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주 이렇게 되게 많은 예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저는 예전에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유당을 잘 분해를 못 시키더라고요, 우유. 제가 그 얘기를 저희 부모님한테 했더니 저희 어머니도 유당을 분해를 못 시킨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또 누구한테 했더니 원래 한국인들이 유당을 분해를 못 시켰는데 오랫동안 이제 우유를 먹으면서 어 몇 세대가 지나니까 유당 분해를 많이 잘하는 그런 세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락토 우유 이런 식으로 유당 분해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우유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계속 먹다 보니까 우리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들레즈가 원하는 방식은 안티를 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경계에 있는 것들을 느슨하게 해서 어찌 보면 나중에 보면은 평균값들이 변화할 수 있겠죠. 그 안에 있는 그걸 이루고 있는 인간이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변화하는 거. 그런 방식들을 꾀하는 게 사실은 되기의 방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모방하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뭔가 해체한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해체해버리면 해체란 말 딱 듣기엔 되게 쉬운 해결책처럼 보여요. "해체." 이래버리면 "야 해체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나쁜 게 다 없어진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해체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는 해체란 말 그렇게 되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 점에서.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계속 살 수 있을 것인가. 왜냐면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들레즈가 얘기하는 음 그 people 우리가 항상 알잖아요. 재난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뭐 요새도 인도에서 굉장히 그게 심하잖아요, 코로나가. 그럴 때 부유한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먼 데로 다 피난도 가고 그래요. 근데 가난하거나 그쵸? 부유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살아야 돼요. 해체하고 나서 해체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과 해체를 해도 여기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좀 저는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해체만이 아닌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관심인 것 같고 윤리라고 얘기하는 거에 관심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살아가게 한다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살아가게 한다는 건 사니까 사는 거지 뭐 어떻게 더 살아가. 그냥 주어진 거니까 사는 거지라는 낙심하는 방식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의 방식에 대한 얘기들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얘기들이 여기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점에서 들레즈가 여성 대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이후에 쪼끔 더 얘기하겠지만 왜 들레즈가 여성 대기에 대한 얘기를 할까? 어 이제 이런 점들이 이제 좀 여러분들의 의문일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페미니즘 이론에 굉장히 잘 이렇게 페미니즘 이론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익숙하거나 혹은 페미니즘 이론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좀 잘 모를 수도 있다고도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우선 드리면 저는 페미니스트고 제가 들레즈에 대해서 굉장히 더 이렇게 들레즈의 철학을 그 이해할 수 있었던 것들도 제가 페미니스트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들레즈의 관심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까 평균 인간값이라는 게 있다고. 근데 평균 인간값이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보실 게 있는 게 여기서 제가 좀 뜬금없는 사상가를 한 명을 좀 소환시키고 싶어요. 그건 누구인지 앙자크 루소예요. 그러니까 루소는 재밌는 사람이죠. 뭐 제가 루소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근데 루소의 여러 책이 있죠. 그 불평등의 기원에 대한 책도 있고 또 중요한 또 다른 책이 에밀이라는 책이에요. 에밀은 미래의 시민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을 양성할 것인가에 관한 책이죠. 근데 데카르트 그렇고 루소도 그렇고 분명히 여성도 시민으로 이렇게 상정했고 여성도 사유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성을 그들이 차별한 건 아니에요. 여성은 뭐 비이성적이라고 얘기했거나 여성은 시민이 아니었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성 시민의 덕목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루소 같은 경우에 아마도 저는 근대인들의 그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우리 세대만이 아닌 다음 세대에도 계속 똑같은 시민들을 계속 만들어야 될 텐데 그리고 시민들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루지 못한 더 자유와 평등을 저 먼 미래에 더 달성하게 해야 될 텐데라는 게 근대인의 되게 중요한 계몽이라고 얘기하죠.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랬을 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똑같은 시민으로 양성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면은 시민을 똑같이 재생산해내는 문제가 근대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루소는 여성이 시민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이 출산과 양육할 수 있는 존재, 한마디로 재생산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서 여성의 시민성을 확증했어요. 그러니까 에밀의 베필로스의 소피 미래의 시민이긴 해요. 근데 뭐 여성 시민이야. 어떤 시민? 재생산하는 거. 그 재생산 되게 중요한 역할이야. 왜 다음 세대를 계속 창출하고 특히 양육도 되게 중요하죠. 뭐 가정 교육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뭐
근데 가정교육이라는 게 지금이야 뭐 이제 어린이집 뛰고 그러고 있지만 사실 예전 같은 저만 해도 전 유치원도 뭐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인데 대강 집안에서 막 이렇게 컸는데 모르겠어. 한 1년은 좀 다녔던 것 같아요. 6개월이면. 그 얘기는 많이 뭐냐면 인간 꼴을 가정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럼 어머니가 만들어내거나 주로 이제 여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가족제도 안에서.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런 흔적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자들이 애를 안 낳겠다. 막 비혼, 출산율 낮아지니까 어떻게 보통 얘기하죠? 여자들 애도 안 낳는데 그럼 뭐 해라. 군대 가라. 그런 얘기 있지 않아요? 여자 부당하다. 근데 그러면 그 얘기잖아. 여자는 애도 안 낳고 그러는데 군대 가라 이런 말이라는 거. 여자는 애를 낳으면 군대를 안 가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여자가 시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너희가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애를 낳고 키워라. 우리 엄마처럼.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너희 똑같이 우리도 하기 싫은 이 징병제 이 사회에서 군대 가라 이런 거잖아요. 그 얘기는 되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런 거 보면서 참 루소가 기획했던 이 시민성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좀 우리에게 생각에 이렇게 박혀 있구나. 그래서 정말 사유가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유가 몇백 년 동안 이 국가 체제 안에서 이런 식으로 당연히 그렇지 않냐. 뭐 당연히 군대가 힘든 거 알죠. 뭐 제가 군대가 쉽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전 그런 점에서 뭐 군대에도 아는 바가 없지만 전 휴대폰 준 게 너무 좋아요. 진짜 휴대폰 줬어야 돼. 근데 정말로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말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뭐 군대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맙시다.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가족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제는 어버이의 날인데 어버이의 날 뭘까 막 이런 생각했잖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SNS 중독자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스북 이런 거 별로 안 해요. 사실 제가 페이스북에서 하는 건 그냥 선전용이에요. 저의 진정한 SNS 인격은 트위터에 있어요. 트위터 같은 걸 많이 봐요. 근데 거기서 보고 있으면 고양이들 많이 키우더라고요. 트위터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고양이의 어버이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내 고양이들의 어버이인 나를 축하한다. 이렇게 써있는 제가 트위터 글을 보고 되게 신박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버이의 날이 아니라 모든 돌봄자의 날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버이의 날 기호를 찾아봤어요. 아침에. 근데 원래 어머니의 날이었던 걸 어버이의 날로 바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바꿨다면 돌봄자의 날로 바꾸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진짜 나의 고양이의 어버이인 나를 축하한다? 이렇게 딱 써있는 그 말이 너무 진짜 대단한 사유의 전환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가족이랑 이런 것들은 되게 사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뭐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집안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동폭력 같은 경우에도 집안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가족이라는 그런 제자 아까 제가 루소 얘기도 드렸죠. 가족이라는 게 그리고 해겔로 와서 가족은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 국가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가 무슨 영화 봤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 제목이 요새 다 희미해요. 근데 제가 본 영화 있긴 해요. 뭐냐면 우리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재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사회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 안 하면 존재하지 않아요. 죽었지만 사망신고 안 하면 행플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자연적 존재 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자연적 존재라는 말 자체가 환상이에요. 어찌 보면.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공동체의 승인을 요구해요. 공동체의 어떤 권리, 공동체 안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되게 사적인, 물론 우리가 뭐 사랑을 통해서 만나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특히나 근대 와서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고 서로에게 데이트도 하고 뭐 이러면서 사랑해서 하겠지만 그래서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연애와 사랑에 대해서 거부하 이런 게 아니라 아무튼 하지만 되게 사적인 공간만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사적인 공간인 것으로 강조해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는 그 되게 중요한 거는 우리 언어가 없었을 때, 우리 언어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지금 우리 말도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 사유하잖아요. 근데 되게 어린 시절에는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단계 안에서 가족은 굉장히 지대한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리고 애착의 관계이기도 하고, 또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조금 뭐 더 나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가족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가족을 서로 너무 사랑하죠, 부모 같은 경우에. 근데 뭐냐면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사랑해서 또 안 돼요, 가족이. 보통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하고 성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랑해서 꼭 성적 관계를 맺지는 않지만 사랑하면 성적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가족은 그럴 수 없어요. 금기되어 있잖아. 가족은 되게 뭐냐면 어떠한 법들을 밝혀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의 법. 그리고 뭐냐면은 전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식당 가도 막 이모 이렇게 부르잖아요. 다들 이렇게 식당만 가면 이모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가족들을 만들어요. 이게 엄마가 우리의 엄마 역할이야. 아빠 역할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거는 굉장히 사적인 동시에 친밀한 관계 안에 전체의 사회로 확대되기도 하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얘기 드리는 건 들레즈가 그 안티 오이디푸스에서 그쵸? 오이디푸스의 어쨌든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그게 사실은 다음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근대적인 인간들을 주조해낸 되게 중요한 장치라는 것이고, 특히나 뭐냐면은 욕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문제는 또 이거 같아요. 근대인들의 또 핵심이 뭐냐면 어 제가 이거 한 10년 정도 전에 되게 배운 되게 재밌는 말인데, 좀 제가 이런 말을 배웠어요. "까도 내가 까." 이런 말을 배웠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까도 내가 까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뭐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싫어, 자기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일까 좀 생각을 해 보니까 어 우리가 들레즈가 복종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복종을 욕망할까?' 이제 이런 말들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이 자기를 이렇게 억누르는 거 혹은 자기를 억압하는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굴레들을 이렇게 입는 거야. 굴레들을 입는 거야.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너 굴레야."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선택했어. 그리고 이 굴레가 굴레라는 거 네가 말하면 기분 나쁘지만 까도 내가 까, 이 굴레를. 그러니까 이 굴레를 내가 선택했다는 사실이 중요해."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 인간은 선택의 자유가 있고 이게 자유로운 존재야. "내가 선택했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 뭐냐면은 인간이 선택했다라는 그런 확신만 차면 굴레가 됐든 뭐가 됐든 남들이 봤을 때는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이래도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해 내가 책임져라는 식으로 완결이 돼요, 사실. 근데 들레즈와 그 가타리 이런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들 혹은 또 근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 선택이라는 게 진짜로 처음부터 인간이 딱 선택한 것일까? 선택하게끔 된 게 아닐까? 선택하게 되게끔 숲속의 체계 안에서 물들게 한 게 아닐까? 그런 거. 예를 들면 제가 좀 더 얘기를 드릴게요. 종교인들한테 십자가를 밟으라고, 기독교인들한테 십자가를 밟으라라고 하면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조선시대 때도 배교라고 하죠. "아이 네가 이 예수 안 믿으면은 이 십자가 밟고 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나는 저들을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밟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난 신앙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독실한 사람들은 차라리 내가 순교를 하고 말지 못 밟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갑자기 "태극기 찢으라." 이렇게 시키면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바로 못 해요 잘. 또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징 체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상징 체계들에 대해서 공격해 봐라고 잘 못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신성한 게 아니었을지라도. 그리고 사실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돈, 지폐. 지폐 화장실에 빠졌어요. 5만 원권 2개. 어떻게 해요? '아 더러워.' 내려요? 아니요. 건져요 사람들. 물로 씻어요. 그 비닐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은행에 가서 바꾸죠. 왜?
근데 만약에 그게 지폐가 휴지가 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건져요? 아니잖아요. 그게 의미들이 있고 우리가 익숙한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들이에요. 근데 그걸 자유주의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도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들레즈가 관심 있는 건 욕망의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가 욕망하는 거야. 내가 의지하는 거야. 근데 그게 정말 내가 정말 욕망하는 걸까? 그런 식일 걸까? 근데 그렇게 하게끔 하게 한 그런 제도라든지 그런 장치들이라는 게 뭐지? 특히나 이 가족 제도 안에서. 그렇죠? 인간이라는 어떤 자아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욕망이라는 것들을 주조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되게 그 욕망의 기제라는 게 보통은 내 자유로운 선택을 내가 주체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레즈는 아,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인간의 상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제도들에 되게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무의식이라고 얘기하죠. 무의식들을 주조하는 그런 방식들. 근데 왜 무의식이라면 의식이 없는 거 뭐 그런 건 아닌 건 아시죠? 이제 프로이드 얘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언어 이전, 언어를 다 이렇게 획득하기 이전에 우리를 익숙하게 하는 신체를 통해서 익숙하게 하는 길러짐에도 관계들을 통해서 익숙하게 하면서 우리의 욕망들의 방향들을 틀어내는 그런 부분들. 근데 그걸 되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기본적인 양상인 것처럼 얘기하는 바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사실 처음부터 원래 우리 인간이 그렇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이제 폭로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문제이겠죠. 근데 그 안에서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당연히 들려지는 제가 봤을 때 들려지는 페미니스트일 수밖에 없어요. 왜? 당연히 얘기되는 이 가족제도 있잖아요. 이런 가족제도. 가족제도 안에서 뭐 우리 얘기하잖아요. 여성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성의 운명 흔히 얘기할 때 너는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자랐어요. 찬데 앉지 마라. 찬데 앉지 말라고 하면 좋죠, 당연히. 나 지금도 찬데 앉는 거 진짜 싫어요. 여기 저 연구실 밑에 이거 깔려 있어요. 여기 써 있는 그거 깔려 있어요. 추운 거 너무 싫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너는 나중에 애를 낳을 몸이니까 찬데 앉지 마라. 이러면 좀 달라지는 거지, 사실. 여성의 운명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또 뭐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 넌 결국 어머니가 될 존재야. 어머니가 되지 말라는 뜻도 아니야. 어머니가 될 존재를 확인. 그러니까 필연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야? 너는 아버지가 될 문제야. 너는 가장이 될 문제야. 가장이 될 사람이야. 그리고 뭐 제가 지금은 좀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한 10년 전만 해도 그 대학생들 만나면 뭐가 가장 부담이냐 했더니 나중에 가장이 될 텐데 제가 가장이 될 사람일지 모르겠다. 그런 경제력을 가질 수 있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 꼭 그 가장이 된다는 확신이 있냐? 그랬더니 그거 선생님 저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세요? 말이 나를 너무 미워하더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네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니까 가장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니까 가장이 되지 않으면 좀 부담스럽지 않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가 좀 오히려 오해를 산 적이 있어요. 전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다 결정해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바로 그런 점에서 만약에 되기가 근대의 인간과 다른 존재 방식을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근대 안에서의 가족 제도가 만들어낸 인간 유형 그리고 인간 유형들을 계속 생산하는 그런 체계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들레즈가 그 방식으로 얘기한 게 바로 여성되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 인간이라고 해보자. 근대에서 상정한 인간이라고 해보자. 그럼 인간이라고 하면 시민이겠죠. 시민인간.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밀 같은 경우에도 소피는 시민 그가 할 수 있는 시민의 역할은 재생산의 역할에 가까워요. 정치 체제 안에 들어가거나 공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은 남성이고 또 어떤 지역적으로 유럽이고 근데 어떤 종교를 갖고 있겠죠. 기독교이고 그리고 참된 남성 시민은 아직 덜 자란 존재가 아니라 재산도 갖고 있는 가부장일 경우 그게 인간의 어떤 모습들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인간들이 근대의 보편적인 주체라면 이들로부터 뭐냐면 뭐예요? 입자들을 추출하는 일. 그 입자들을 추출해서 뭐야? 그 운동들로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되기들. 그쵸? 그 되기들의 이야기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들레즈는 뭐냐면 청계고원 10장에서 맨 처음에 동물 되기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면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해서 비동물적인, 동물이 아닌 존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동물되기는 뭐야? 인간이 인간적이라고 얘기해. 되게 이성적인 존재이고 동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은 인간은 뭐예요? 뭐 알고 있죠.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군지 알겠죠. 그리고 지금이야 뭐 그런 것들을 되게 DNA 이런 식의 정보체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동물적인 양상들하고 이렇게 먼 채로 정보체라는 이름으로 뭐 다시 이렇게 좀 둔갑하고 있지만 사실상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그렇죠 진화를 거쳐온 이 물질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런 동물대기에 대한 얘기들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종을 이렇게 가르고 있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종을 가르고 있는 그 경계들 그거에 대한 어쨌든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부터 이제 얘기되기 시작하는 어쨌든 되기들을 얘기해요. 동물되기라면 동물들이 모방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다음에 얘기하는 건 여성되기에 대한 얘기래요. 그 여성되기는 뭐냐면 지금 굉장히 사적인 어쨌든 그런 주체로서 커가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되어 있는 가족 안에서 그런 인간들이 계속 주조해내는 재생산하는 여성의 모습들 그 여성의 모습들은 또 사실상 시몬느 드 부바르가 한번 얘기한 바 있듯이 인간의 타자, 그렇죠? 동일한 인간의 타자인 타자로서의 여성들이죠. 그 얘기 타자로서의 여성이라는 건 뭐냐면 남성의 반대항이 여성의 속성이 됐죠. 남성이 용감하다, 여성은 용감하지 않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는 이성적이다, 여성은 이성적이지 않다 이런 방식으로. 이거 뭐 제 얘기하는 보바라가 얘기한 바죠. 그런 방식으로 여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왔어요. 그렇다면 들레즈와 가타리가 얘기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이 근대 체계 안에서 여성이라는 존재가 시민이 됐고 남성의 반대항으로서 여성이 있어. 그리고 여성들이 뭐냐면은 이 체계들을 계속 유지하는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은 뭐냐면은 사실상 그럼 뭐예요? 가장 근대 인간에서 2등 시민이라고 할게요. 어찌 보면 2등 시민. 근데 안에서 비슷하게 제국 안에서는 식민지였던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경계들이 뭐예요? 그 경계들에 서 있겠죠? 그들을 느슨하게 하는 작업들 거기로부터 분자들을 추출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여성되기라고 얘기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성의 모습을 모방하거나 우리 여성의 모습을 모방한다면 목소리를 높이고 허허허 이렇게 웃는 거 이런 게 여성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성 머리가 기니까 머리 길면 여성인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락커들도 머리 길던데 그렇지 않아요? 저 예전에 본조비 스키드로 막 이런 거 좀 좋아했었던 적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보면 다 머리가 길지 않나요? 락커들이 얼마나 머리들이 긴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 운동과 정제의 관계로 또는 미시 여성성의 근반력으로 들어가 입자들을 창출하는 것. 그래서 그걸 안에서 분자적 여성을 생산하는 것. 분자적 여성이라는 건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 가부장제 혹은 동일한 남성의 반대항으로 존재하는 그런 여성이 아닌, 그렇죠? 가부장제라든지 특히나 이제 앙띠 오디푸스에서 자본제 안에서 오디푸스 체계가 완성됐다고 거의 얘기하는데 거기 안에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런 여성성이 아니면 모든 여성이 또 같지도 않고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의 모습들이라고 할 때, 뭐, 쟤인데 여성적이야, 뭐, 보통 여성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 한국 사회의 표준 여성의 모습은 어떤 건가? 저는 막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그런 표준의 여성의 모습들이 실제 제가 만난 여성들하고 굉장히 달라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만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오히려 막 우리가 그 표준 여성들을 언제 볼 수 있냐면 어디 갈 때, 어디냐면 이제면은 취업 시장에 갔을 때, 취업 시장에 갔을 때, 아니면 공적인 자리에 갔을 때 그런 여성들의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하죠. 저도 그래요. 저 면접 볼 때는 지금 제가 화장 안 했지만 립스틱도 칠해요. 머리도 다 하고 옷도 다 갖춰 입고 보면은 그런 게 우리 보통 기대하는 그런 여성이 나타나요. 뭐 남자들도 그러겠지만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닌 우리 자신 안에 분자적 여성성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죠. 그램 분자적인 대치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그 밑으로 또는 그것을 가로질러 분자적인 여성적 정치학을 착상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거 같아요. 사실상 들레즈가 가타리와 더불어 얘기했을 때 모든 대기가 분자적이라고 한다면, 근데 모든 대기는 특히 근대 인간이 어떤 대기를 실행한다라고 했을 때, 근대 인간이 이 근대성으로부터 뭐예요? 분자적인 것들을 이렇게 추출하기 위해서는 여성 대기를 통해 시작할 수밖에 없고, 이건 저는 약간 페미니스트 대란뜻으로 저는 읽혀요. 이거 제 오독인가요? 아무튼 여성 대기를 지나간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뭐야? 여성 대기는 다른 모든 대기의 열쇠다. 왜? 근대 인간을 만들어낸 이 습속 체계, 그렇죠? 이 습속 체계로부터 이렇게 입자들을 방출하기 위해서 여성 대기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들레즈가 굉장히 혼나나요? 모르겠어요. 뭐냐면 잠깐만요. 제가 내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걸 끄면 내려질까요? 이렇게 되네요. 남성 생선들은 그토록 많은데 남성 되기는 없는 것이다. 남성 되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되기라는 게 자연적으로 변화하고 기술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왜? 남성은 특히 불어로 옴무는 옴무잖아요. 인간이잖아. 옴무는 옴무인데. 그렇죠? 그 남성은 다수적인 거야. 여기 남성분들 계시면서 난 소수자인데 너무 부당하다 들레죠. 전 따지지 마시고 들레즈한테 따지세요. 아시겠죠? 어, 소수자 대기. 대기라는 건 필연적으로 뭐야? 소수자 대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소수자 대기는 정치적인 일이다. 정치라 제가 윤리정치라고 얘기했죠. 그 능동적인 미시정치하게 호소한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보통 정치라고 의회 이런 거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이 욕망의 문제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이다. 문제는 뭐야? 우리가 왜 그런 걸 스스로 욕망하고자 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심지어 역사의 반대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이 근대 진보 서사의 역사의 반대이고 역사와 달리 생성은 과거와 미래, 과거가 어땠고 미래가 더 나아가야 돼 미래, 그렇죠? 진보가 아니라 혁명적인 건 미래와 과거의 틈 사이 어디겠어요? 현재 지금 우리 여기지 여기 지금 여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사실 그런 점에서 차이와 시간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들레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논의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나오죠. 남성 등인 존재하지 않는다. 남성은 그램 분자적인 존재물, 양화되어 있는 단위가 있는 남성은 그렇게 남성들,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도 힘들어요. 알겠어요, 힘든 거.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우리가 고통을 치료하면 고통을 대결해서 누가 더 고통스러운 거 이런 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 고통은 되게 질적인 것이기에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압이나 정의의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하겠죠. 고통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남성이 어떤 형식으로 다수성 또는 다수성을 구성하는 표준, 백인 남성, 어른, 이성적인 요컨대 뭐 이런 것들, 유럽인, 그렇죠. 그런 거. 그래서 주로 남성은 뭐냐면 거대한 기억으로 구성된다. 거대한 기억, 역사적 존재로 기억. 이런 게 이제 청계고원에서 제가 여성대계 관련한 부분들을 조금 발췌를 좀 드렸어요. 여기 되게 좀 제가 좀 지저분해졌네요. 여기가 좀 제가 좀 배운 대로 좀 지워보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많이 배우고 갑니다. 여기서.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여성대기의 여성은 들레즈와 가타리가 여성대기에서 얘기하는 여성은 이원론에 의해 포착된 해부학적 기관과 기능을 지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이라면 뭐 자궁이 있는 존재, 애를 낳을 수 있는 존재, 아니면 뭐 가슴이 있는 존재. 사실 가슴도 가슴 있잖아요. 이거 호르몬 맞으면은 커져요. 그리고 어떤 남성들은 가슴이 또 이렇게 살 때문에 커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뭐냐면 그것 때문에 수술을 받으러 온 사람들도 있어요. 남성들. 아시죠? 거유증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여자라면 뭐 그렇게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성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미 자연 사회적인 존재로서 여성이죠. 이 근대 안에서. 그리고 그 가부장제에 의해 규정된 성적 생산의 역할을 하는 몰적 정제죠. 그래서 그램 분자적인. 몰이라는 것도 그램 분자, 그러니까 단위이죠. 분자 단위를 몰이라고 하니까 1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양화되어 있는 어떤 단위를 이 여자라면 이런 거 보편적 여성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여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주로 이제 보편적 여성성, 보편적 인간이라고 하면 이거죠. 사실 재현되죠. 그렇게. 그리고 대연대뿐만 아니라 대표되죠. 과대대표되기도 하잖아요. 제가 여성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은 여성일까? 비슷한 얘기들 얘기할 때 페미니즘 안에서도 백인 여성들이 대부분 그 여성으로 과대표됐잖아요. 그러니까 흑인 여성이 난 여성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성 대 여성 그런 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주체의 위치를 차지하는 보편적 인간인 백인 남성에 규정된 타자로서의 여성성이나 타자로서의 여성성 그 여성이 되자고 얘기하는 거죠. 여성이 타자라고 얘기를 했죠. 누가? 보바르가 알아낸 거지 사실. 오래된 이 근대의 체계가 이 남성들이 대체로 인간이었고 여성은 인간이라 불렸지만 여성은 타자고 오히려 여성들만이 과대하게 성적 존재였다는 거예요. 남성은 성적 존재인 적이 없어요. 여성만 성적 존재였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대 시민으로서 여성이 딱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야? 재생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성은 뭐야? 재생산은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야? 이런 해부학적으로 남근염 존재는 생물학적 의미의 여성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들레즈와 가타리는 그런 얘기하죠. 여성 되기를 실행해야 된다. 그거는 보편적 인간으로 정의 남성만이 아니라 물적인 여성들도. 왜냐면 그럴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 뭐예요? 같이 유지하는 거죠. 그런 남성의 파트너로서 여성이 계속 가부장제를 같이 유지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성 되기를 실행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성 되기는 기존의 인간보험제에서 규정된 여성을 모방하거나 정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점에서 여성 되기는 근대 인간 체계를 이렇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이렇게 해체한다고 제가 좀 썼는데, 그렇죠? 해체하고 새로운 것들 만들어내겠죠. 근데 이 점에서 페미니스트들이 여성 되기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진행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시간이 좀 4시가 다 돼가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다음 부분을 연결을 시켜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